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타입을 해가 표준 디지털 오디오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오디오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AS17을 보시면 됩니다. AS17이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티에서 만든 건데요. 무조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A2C든 D2C든 A2D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든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든 샘플 레이트 컨버터든 간에 있잖아요. D2D든 간에 여기 다 디지털이만 들어가면 여기서 다 지금 되어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들이 그러면 ADC 컨버터, ADC 같은 경우에는 입력 레벨이 몇 볼트까지 얘가 들어올 수 있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최대 입력 레벨인데 이제 그걸 잴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사인파를 997회를 들러요. 절대 디지털은 1kHz 듣지 않습니다. 아까 아날로그는 1kHz 듣죠. 1000Hz 들렀는데 디지털은 절대 1000Hz 좀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디지털 측정을 하는데 누가 1000Hz 듣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뭐라 그래야 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샘플 레이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997을 사용해야 된다. 아시고요? 그래서 0dBfs가 요 ADC 칩에서 그냥 디지털로 나오니까 요 디지털이 0dBfs를 있잖아요. 가르칠 때까지 레벨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올려보는데, 근데 내가 0dBfs까지 올려줬을 때, 올려보는데, 최대 입력은 1% THD 플러스 N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1%를 가르칠 때까지 계속 올려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가 0dBfs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0dBfs 같은 경우는 1%도 좀 더 큰 걸 많이 가르쳐요.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어오게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씁니다. 아니면 계속 컴프레션이 가해지는 게 있다고 하면 0.3dB 이렇게 압축이 될 때까지를 최대 입력으로 보면 됩니다. 입력 레벨로. 그리고 거기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보려면 그러니까 아까 0dBfs의 출력 대비 마이너스 20dBfs 출력이 딱 10분을 딱 떨어지면 있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dB 같은 경우는 10분의 1V입니다. 내가 1V를 넣어줄 때 0dBfs가 나오면 내가 0.1V를 넣어주면 이제 마이너스 2dBfs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관계가 딱 맞으면 지금 0dBfs도 어떤 왜곡 상태가 없다는 거죠. 딱 10배가 뻥튀기 되니까. 근데 이게 10배가 뻥튀기 되니까 0.500몇 된다 그러면 나머지 0.1배는 왜곡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최대 입력 레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이 가나? 아까 출력도 똑같이가 않았죠. 그렇죠? 앰프 같은 경우도. 어떤 녀석은 좀 크게까지 들어가는 녀석이 있고 어떤 녀석은 이것밖에 안 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1% THDN을 가는 입력 레벨을 갖다가 여러 가지 주파수를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가지고 대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5kHz 이야기에서만 본다. THD에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야. THD는. 배역을 보기 때문에 샘플 레이트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kg 이상 못 보는 거예요. 5차까지 봐야 되니까 525잖아요. 5차만 해도 525잖아요. 그렇죠? 그럼 25kg까지 우리가 지금 장비가 우리 기기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샘플 레이트를 갖다가 한정시켰잖아요. 예를 들면 뭐 44이나 48. 그렇죠? 48이라는 말은 24kg까지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 5차를 못 보는 거잖아요. 5차를 못 본다는 말은 실제로 못 보는 게 작게 나오는 거거든요. THD가 예상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나쁜 건데 좋게 보이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작게 보이는 게 THD가 4차, 5차가 빵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kg 이상 아예 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엔티-엘리싱 필터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내가 샘플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샘플링이라는 것들은 시간 사이에 솎아낸다는 거잖아요. 솎아내면 그 사이 정보를 잃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건 무슨 얘기냐면 얘 복사본이 만들어져요. 시간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면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에 복사본이 생기는 거야. 근데 복사본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 원래는 없던 거잖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을 바꾸다 보니까 솎아내다 보니까 근데 복사본이 만들어진 거야. 분신사바 해가지고 쫙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다 헛거라는 거지. 이걸 다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엔티-엘리싱 필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만큼 이게 이 복사본을 잘 없애줬느냐. 그게 바로 엔티-엘리싱 필터의 성능이에요.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더러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보니까
내가 20에서 20km를 보는 데 있잖아요. 플랫하게 안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출렁출렁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확대해가지고 보면. 그럼 이거는 NTLC 필터가 더러운 거예요. 이쪽에 아까 4번은 다 못 없앤 거야. 그 4번이 여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4번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21km에서 했다고 그러면 23km가 21km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25km가 20km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확 작으면 이게 한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아무 영향 안 미치면 이게 마이너스 60이면 마이너스 60 된다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60이면 하더라도 있잖아요. 0.1% 100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1000분의 1보다 얘보다 1000분의 1 작으면 영향을 미치는 게 줄렁줄렁 되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줄렁줄렁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니까 이게 엔텔리싱 필터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금방 잘 보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측정해보면 좋은지 나쁜지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클렉이 쓰레기인지 필터가 쓰레기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1% 들은 게 아까 0dBRG라고 그러죠. RG라는 말은 데시벨 레퍼런스 게인 뜻이에요. 기준 게인이라는 거지. 그것보다 마이너스 데시벨 조금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플랫하게 나오지 확대시키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이거는 뭔 생기냐? 이게 요만큼 떨어지느냐, 요만큼 떨어지느냐, 이런 성능에 따라서 있잖아요. 얘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쓰레기 값이.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나중에 재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100까지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아까 에어리싱 성분을 마이너스 100대시로 확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줄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100 정도 된다고. 120, 120까지도 있는데, 왜냐 그러면 이게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보통 110 넘어가면 거의 이제 얘가 노이즈 레벨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에어리싱 분들이. 그래서 보통 건 뭐 60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40에 떨어진다. 무슨 쓰레기 40데시벨 떨어뜨린다는 말은 결국은 1% 있잖아요. 그러니까 1% 정도 외우고 있다는 거거든. 100분의 1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얘부터 100분의 1 작은 쓰레기들이 막 제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마이너스 80이나 마이너스 100 정도 되면 좀 좋은 것들은 100 이상 가요. 이거 아까 10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게 0인데 이게 마이너스 100이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샘플링 주파수 때문에 한번 뻥뻥 터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도 보면 이 주파수의 최대 있잖아요. 뭐 24니까 48에서도 뻑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얼마만큼 적게 돼 있느냐가 이게 그 ADC, DAC의 분리된 거죠. 그래서 한 200km 정도 봐요. 내가 여기서 뭐 24에서 꺾어지면 48km니까 24km까지 할 거잖아요. 그렇죠? 쭉 보면서 여기가 막 지글지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줄렁줄렁 나오고 어떤 것들은 줄렁줄렁 이렇게 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쓰레기들인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까지는 ADC였고요. 이제 덱인데요. 우리는 사실 덱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덱 품질 같은 거 보면 이제 보건 필터라는 똑같이 로펜스 필터가 보건 필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건 이제 뭐냐고 하면 우리가 쓴 거 다 사각파로 나오고 이렇게. 디지털은 사각파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각파 하는 것도 다시 우리 아날로그적으로 바꾸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펜스 필터를 해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이 보건 필터라고 그러고 다 안티 이미징 필터라고도 그러고 리컨스트럭션 필터라고도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ADC 단에서의 로펜스 필터는 안티 에어리싱이라고 그러고 DAC 단에서의 로펜스 필터는 안티 이미징 리컨스트럭션 다시 복원을 시킨다. 그 말인 거죠. 사각파를 이렇게 두리뭉실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켜주는데 이 주파 특성을 측정을 할 때 무슨 시그널을 써야 되냐는 거지. 사람들이 보면 무슨 시그널 씁니까? 이거 측정할 때 윅 하는 거 많이 쓰시죠? 사인스의 윅 이런 거. 그걸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어리싱 성분을 못 봐요. 이게 지금 빨간 거하고 파란 게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수입으로 쓴 거고 있잖아요. 하나는 스텝드 사인 있잖아요. 디디디디디 이걸 본 거예요. 두 개가 다르게 나오죠. 이 다르게 나와요. 왜냐 그러면 사인스입 해가지고 윅 하는 거 이거는 하모닉스밖에 안 보여줘. 자기하고 자기 하모닉스. 거기 보는 스텝 사인은 자기 뭐 하모닉스하고 무슨 왜곡 성분, 모듈의 성분 싹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윅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긴 하지만 있잖아요. 지의 체배 주파수밖에 못 보여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밴드 내에서 볼 때는 윅윅 빠지게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아로 밴드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밴드 차단 주파수 바깥까지 보려면 반드시 스텝더 사인을 쓰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게 스텝 사인 써야 된다. 시간 좀 걸리지만 뭐 우리 시간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스텝 사인 쓰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엘리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덱의 출력 레벨은 덱은 되게 좋아요. 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가 지금 0dBF 했을 때 아날로그를 얼마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dBF 넣어가지고 몇 볼트가 나오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997Hz를 넣어준다. 0dBFS를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리고 이것도 또 마이너스 20dBFS를 넣어가지고 20dB 작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0dBFS 넣어줬는데 1V가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20dBFS를 넣어주면 0.1V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딱 나와주면 0dBFS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유추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DC의 최대 출력인데 최대 출력이니까 당연히 0dBFS를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떨어지죠.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1km부터 천천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보금 빌다가 전차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떨어진다. 이 엄청나게 증폭을 한 거죠. 그렇죠? 증폭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증폭이 크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뭐 때문이다? 이거 이쪽에 있는 게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제 스텝드 레벨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레벨 설정성인 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10대 10에 10대 10에 예를 들면 0dBFS, 마이너스 10dBFS, 마이너스 40dBFS, 마이너스 60dBFS 줄여주면 볼티지가 1V에서 0.1V, 0.01V, 0.01V 떨어지려는 거지. 그래서 계속 떨어져주면 얘가 계속 똑같이 출력이 떨어지면 이 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레벨 설정성. 그러니까 볼륨이 제대로 먹고 있냐 보는 거 이게. 디지털 볼륨이 제대로 먹고 있느냐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쫙 이렇게 이제 이게 직선으로 얘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00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라 가리냐 그러면 얘가 비트 뎁스에 가려졌어. 16비트다 그러면 한 90 정도 넘어가는 거 줄렁줄렁하기 시작했죠. 24비트다 그러면 110까지 쫙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 16비트인데 피드까지 넣어주면 한 거의 한 100 언제까지 쫙 내려가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볼륨이 제대로 먹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도 레벨 설명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급 필터 성능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시그널 어느라를 통해서 나중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이너스 100까지 슉 떨어져주는 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이즈 잴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 A 웨이팅이 있고 CCR 2K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보세요. A 웨이팅 같은 게 요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kHz 부분 2, 3kHz 여기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CCR 2K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굉장히 높죠. 여기가. 이게 얼마큼이냐? 6kg, 7kg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은 6kg, 7kg 부분이 훨씬 더 웨이팅이 높은 거예요. 아날로그는 2, 3kg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크한 노이즈가 훨씬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바라보는 눈이 두 개예요. 하나는 디지털은 퍼펙트해, 비트 퍼펙트. 그거는 통신공학 하는 디지털 통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디지털도 굉장히 내국이 많게 더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 통신할 때 데이터가 왔다 가는 관점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내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시간 내보내야 되잖아요. 방송을 하든 뭐라 하든 간에. 그렇죠? 지금 우리 야외 같은 각경이 지금 다 해가지고 뭐 단테나 이런 걸 가지고 인터넷에 확 보내버리는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거 어떻게 주고받고 할 거야, 그게. 데이터 복원을 새로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클럭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케이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아날로그 회로가 들어오면 진짜 더러운 소리 나와요. 그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100m 정도 넘어가면 신호 자체가 통신이 안 되죠. 그만큼 디지털은 취약한 거예요. 좋을 때는 완벽한데 이게 그 관련된 부수회로들이 더러우면 있잖아요. 아주 쓰레기로 나와요. 영화길처럼. 그런데 영화길이 아니고 그 뒤에 더러운 것들이 진짜 많아. 그러면 어디부터 더러워지냐? 고주파수부터 더러워져. 이미지가 뿌얘지더라고. 특히 클럭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클럭이 점점 좋아지다가 이미지가 선명해져요. 좋은 스피커 다 봤을 때. 그래서 디지털이 아주 더러워질 수 있다. 디지털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그 이야기 나와요.
왜냐? 아날로그는 이런 걸 보내잖아요. 사인파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은 뭘 보냅니까? 사각파를 보내죠. 이 사각파가 통신하기 최고 어려운 거예요. 딱 이렇게 올라가고 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하려면 어떤 저항이 있으면 안 되게, 어떤 노이즈가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커피스턴 성분이 있으면 안 돼. 실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깨져요. 그래서 아까 노이즈는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덱 같은 거 절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 내가 SNR, DNR을 쟀는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덱이 있잖아요. 신호가 잡혀 오면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뮤트웨어라고 불린다고. 그래서 이게 노이즈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이즈 게이트가 동작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신호 때 작업비가 엄청 좋은 것처럼 뻥튀기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ACH에서 항상 SNR, DNR, 디지털 기기를 잴 때는 마이너스 60dBfs 신호가 한 내줘. 너 죽지 마! 죽으면 너 반칙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죽게 만든다는 특성을 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되면 거짓 불행이 SNR 값이 막 120, 130 나올 수도 있어. 다 거짓말 하시는 거야. 꺼버리는 뭐, 이제 끄면 반칙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당연히 노이즈가 없는 것처럼 나올 거잖아요. 그쵸? 신호 삥 해주고, 다 끄고 이제 노이즈 재려고 하는데 꺼버렸어, 앰프를. 그 반칙이잖아요. 켜져야 될 거잖아. 근데 꺼버리면 뭐 요새는 엄청 좋은 것처럼 나오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짓 불행의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안 꺼지게끔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60dB를 지정을 하고 내줘서, 니 죽지 마. 또 요거 믿고 있잖아요. 또 한 마이너스 50 이 테스트 이걸 노이즈 게이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희한한 놈들 되게 많아요. 데이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THD 플러스 N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THD 플러스 N을 이렇게 재보면 이게 이 고주파로 갈수록 있잖아요. 고주파로 갈수록 THD 플러스 N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증가가 돼요. 일반적으로 증가. 사실은 5km 이상을 안 보거든요. 요 이상 사실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파수에 가는 거고, 이제 레벨에 관련된 건데요. 레벨을 점점 줄이면 있잖아요. THD 플러스 N은 무조건 증가가 됩니다. 왜? 이거는 THD 플러스 N일 때 그래요.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 레벨이 줄어들면 노이즈가 더 도면을 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노이즈가 더 잘 보인다고. 레벨 자체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어느 출력이니까 팍 THD가 커지죠. 그렇죠? 이때가 뭐냐 그러면 클리핑을 걸리는 거예요. 사인파가 사각파가 딱 바뀔 때 팍 튑니다. 그럼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 값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D인데요. IMD는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인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외국률을 보는데 5km 이상을 못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그럼 5km 이상 어떻게 보지? 그걸 이제 보면 두 톤을 내주면 돼요. 두 톤을 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근거리 없는데 18km하고 20km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주면 뭐가 생기냐 그러면 18, 11 내주면 원래는 18하고 20만 나오게 되나 제일 순수한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나오냐 그러면 2km도 나오고 4km도 나오고 6km 나오고 8km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16km 나오고 14km 나오고 12km 다 나오는 거 이게 18하고 20의 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18을 F1이라고 그러고 20을 F2라고 한다고 하면 N배의 F1 플러스 마이너스 N배의 F2가 다 나오는 거야. 외국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20km 앞까지 보면 외국 양을 다 보면 얘가 성능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고주파 성능을 돼요. 이거는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는 THD 가지고 트위터를 절대 될 수가 없어. 트위터를 어떻게 돼? 근데 트위터는 5km 이상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IMD로 가지고 트위터 성능을 봐요. 그 트위터를 테스트 된다. 그 사람은 다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샘플링 레이스를 갖다가 엄청 높게 해놓으면 또 볼 수도 있겠죠. 10km 본다고 50km 열어내니까 192km 샘플링을 한 다음에 마이크로폰도 막 90, 100km까지 나올 수 있는 마이크로폰을 정확히 해가지고 하면 뭐 트위터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원거리로 가지고 이렇게 두 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대 점원 좀 세게 내주고요. 부분 좀 작게 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거리법, 그다음에 근거리법 이런 게 있습니다. 둘 다 뭘 되냐면 고역에서의 고주파수에서의 외국률을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까 외국률을 받고 뭐 노이즈 이런 것도 받고 최대 입력 뭐 이런 걸 봤어요. 최대 출력도 보고. 다음에 이제 지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터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있잖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48kg 이렇게 샘플링이라는 말은 1조를 48,000번씩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데이터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디지털 과정인데 디스크리트하게 신호를 뽑아내는 과정인데 그럼 이게 48,000분의 1초, 그 다음 샘플은 48,000분의 2초, 그 다음 샘플은 48,000분의 3초, 이걸 때 48,000분의 4초 이렇게 나와야 될 거잖아요. 이게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 이게. 그렇게 세상에 순수한 그런 건 없어. 디지털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크기는 똑같은데 흔들려 버리면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왜곡인 거예요. 디지털 왜곡이. 왜 이게 흔들버렸을 때 이건 이제 과격하게 많이 흔들린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까지 잘 흔들리진 않고 이게 이렇게 늘어난 실제로 재보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초고속 오실로스코프로 재보면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니까 그래도 사각파라도 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사각파가 안 갑니다. 이게. 케이블이 더럽고 길이가 길어지고 이렇게 돼요. 노이즈가 길이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흔들리는 정도를 보느냐 그게 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노 아니면 펜토까지도 있잖아요. 종류들은 그까지 가는 것도 있죠. 요즘에 피코 이상은 종류들 나오는데 피코도 안 나오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피코 이하도 또 안 나오는 녀석들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클럭을 갖다가 디지털은 클럭을 도대체 그러면 클럭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샘플링을 할 거잖아요. 그게 디지털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클럭이 흔들려 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클럭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클럭을 쓰는 거야. 클럭 발진기를 해가지고 클럭 막 제가 만드는 거야. 여기서도 클럭 발진기 제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옛날 CCTV 안에 클럭 발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빼가지고 아날로그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내부에서 발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AS에서 정해줄 때는 AS3라는 기준을 정해서 내가 클럭을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줄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CD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이 이렇게 1010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1010 신호 안에 클럭까지 같이 보내줘. 그게 AS3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면 데이터하고 클럭을 같이 전송한다고. 그게 언제 전송을 하냐? 이게 떨어질 때 0을 지날 때잖아요. 그렇죠? 0을 지나는 지점이 클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클럭 정보를 뽑아내. 그럼 나 아까 그거 못 믿겠어. 그러면 외부 클럭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나 이거 진짜 못 믿겠어. 그래서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클럭이 있고 다 엮어버리죠. 모든 걸 나의 속도대로, 나의 지시대로 따르라 그러면서. 그게 제일 좋죠. 이 마스터 클럭이 좋다는 가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터 같은 게 워낙에 많이 아주 더러워지니까.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0을 지나는 지점에서 이제 클럭을 복원해내는데 어쨌든 오디오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친다. 제가 보니까 되게 크게 미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단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단텐 써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클럭이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소리 진짜 더러워요. 내가 단텐을 쓰는데 어떻게 됐냐고 시간이 얼마입니까? 단텐을 쓰는데 어떻게 됐냐고 하면 윈도우즈에서 있잖아요. 윈도우 3개 시간 표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단테가 헷가닥 해가지고 그걸 클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빼줘야 돼. 외부 인터넷을. 그거 안 꺼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고 하면 무선 인터넷을 써야 돼요. 유선을 해가지고 인터넷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클럭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클럭을 갖다가 그건 시간인데 지금 현재 그린지 전문대에서 나오는 그 시간인데 그걸 지가 클럭으로 인식을 해버리더라고요. 단테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지금도 안 된대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디오용으로 작업하는 용 같은 경우는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것도 돼. 단테에다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오디네이터도 이야기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터가 끼면 어떤 일이냐. 지터를 있잖아요. 이걸 넣어줘 본 거예요. CPU에서 막 흔들어줘 본 거예요. 그렇죠? 1초에 아까 흔들렸잖아요. 지터를 넣어줘 버리면 실제로는 10km만 나와야 되는데 그 지터를 넣어주는 그 속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km 신호에다가 3km 이렇게 지터를 넣어줘 보면 내가 인위적으로 있잖아요. 얘가 지터를 막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넣어주니까 실제로 오디오 시그널에서 이런 더러운 게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듣는다는 이거 보이고 듣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드로브가 만들어서요. 이게 데이터 지터인데요.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다 케이블로 PC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기기랑 케이블이 연결이 되고 뭐 아웃풋 단위 있고 인풋 단위가 연결되는 순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0을 지난 지점이 다 다르죠? 그럼 어떤 얘가 클럭 있고 얘가 클럭이 막 바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클럭이 아주 더러워져. 그래서 저 더러운 클럭을 없애주려고 이제 그때는 새로운 칩에서 있잖아요. 칩에서 더럽네? 클럭을 또 보고시켜주는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덱 같은 경우에서. ADC도 있었어요. 너는 이게 더럽지만 내가 다시 너를 갖다가 1급수로 다시 만들어 줄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써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 0을 지나는데 이렇게 다 다르죠. 지나는 지점이겠죠. 이게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저주파수, 지터 프리퀀시 저주파수, 고주파수에 따라서 반드시 요 안에 들어와야 돼 있잖아요. 정해놨어요. 디프리에서. 그래서 200kHz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UA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8kHz 이상에서는 0.25UA 이내로 들어와야 돼. 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줘야 좋은 소리가 나온다, 디지털에서. 왜 기준을 정했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게 허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터 측정을 할 때 J-테스트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케이블 중에 들어온 거예요. 100m짜리 있잖아요. AS3 들어왔는데 이 위 기능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그 PLL로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오르페우스에 나오는 이런 것들 PLL 좋은 걸로 쓰면 이게 다시 이렇게 쫙 깨끗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DAC나 이런 데서 들어있는 덱 보금 필터 이런 것들이 PLL이 좋은 걸 쓰는 거 있잖아요. 시간 안 흔들리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 없으면 신호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보면 지금 51피코 정도 나오잖아요. 얘는 935피코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피코도 이제 나노 이렇게 나오는 녀석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들어보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피코급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헵토급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C급이고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피코급만 봤거든요. 좋은 것들은. 이것도 피코급이에요. 이것도 아마 피코급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나노급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밀리 나왔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들어줄 수가 없어. 완전히 쓰레기 소리가 나와요. 마이크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DC에 대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AS 표준입니다. 제가 자료는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면 이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AS17 번호에 따라서 딱 보는 룰들이에요. 이제 것들이 다 있죠. 여기까지가 ADC고요. 이 보면 대충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 맨 처음에 에일리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인풋 최대 인력이 얼마인지 아까 있잖아요. 그래서 1% THD 나올 때까지 보는 거죠. 1% THD가 나올 때까지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인이 얼마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주파수 응답 보는 게 있고요. 페이즈 보는 게 있고 IMD 보는 게 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THD 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노이즈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NR, DNR 이런 거 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전원 관련된 노이즈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크로스토크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RR을 보는 게 있고요. 이제 밸런스드 입출력 갖고 있는 앉아있을 때. 그리고 패스밴드에 이제 리플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 아까 LC는 성능이 안 좋을 때 있는 거 보는 거 있고요. 스탑밴드가 얼마만큼 아까 마이너스 100까지 잘 떨어져 있냐 그런 거 보는 게 있어요.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터 있죠. 지터가 이제 아까 맨 UI나 이런 거 다 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덱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덱은 이제 뭐냐 그러면 얘가 마스터 클럭이 되는 거거든요. 얘에다가 아까 데이터도 보내고 클럭 같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얘가 마스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얘가 두 개가 동시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트를 막 흔들어 보는 게 이런 식으로 얘가 막 흔들어줘. 근데 얘는 깨끗하게 나오냐 그러면 얘는 3급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1급수 다시 만들어주는 안에 복원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어서 얼마만큼 얘가 깨끗하게 다시 susceptibility라 그래가지고 더럽게 된 걸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고주파가 있잖아요. 고주파음이 들어올수록 있잖아요. 디지털에 좀 더 취약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지털은 도역이 더러워집니다. 디지털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있고요. 네, 보는 게 이게 지금 USB 풀이라고 나한테 비싼 거예요. 이게 만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ADC 한번 볼게요. 뭐 이것보다 한번 보는 게 더 이렇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맨 처음에 시그널 패스 셋업인데요. 이제 얘 입장에서는 아날로그로 내주고 있잖아요. 내주고 그러면 얘는 이제 아날로그로 받겠죠, 그렇죠? ADC니까 아날로그로 받아서 얘가 이제 디지털로 내보내면 얘가 디지털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APJ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날로그로 내주고 디지털을 받는다. 지금 옵티컬 연결해놨거든요. 토스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받는다. 이 개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큼 내가 1% TH 될 만큼 레퍼런스 게인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 2.46V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교육적인 효과로. 그러면 내가 1V부터 3V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1% TH가 나오도록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최대 입력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아까 997Hz 내주죠? 이게 1%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좀 많이 맞춰졌죠? 0.99까지 그쵸? 하니까 0.999 됐잖아요. 그때가 얼마냐? 이게 보니까 2.457V가 들어오면 얘가 1%딱 가르쳐 나가요. 얘가 이제 레퍼런스 게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P는 지가 이렇게 오토 제너레이터 기능이 있고 지가 이 값을 자동으로 있잖아요. 레퍼런스 게인에 넣어보죠. 지금 여기 아까 간 있잖아요. 얘가 이제 레퍼런스 게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로 되냐 그러면 0dBRG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2.47V는 0dBRG인 거예요. 기준 레퍼런스 게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요. 지금 이제 47.99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에서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을 받고 얘가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을 바꾸고 있겠죠. ADC니까 그다음 이 디지털로 바꾼 그 값이 지금 다시 이 안에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내줄 때는 아까 데이터하고 클럭을 같이 보내줄 거잖아요. 그죠? AP는 그걸 보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디지털을 내가 광으로 받아서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딱 보니까 아까 제로로 크로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47.999 이랬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48은 아니지만 정도면 48로 봐야 되겠지. 예, 저렇게 지금 얘가 지금 되겠으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싱 성분을 갖다가 얼마만큼 줄이고 있는지 있잖아요. 방금 전에 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보니까 쭈르륵 해가지고 여기서 쭉 되니까 마이너스 80 정도 수준이죠. 그쵸? 그쵸? 안티 엘리싱 필터가 마이너스 80 정도만 밖에 못 줄인다고 얘가.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얘는 대기이긴 하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100 정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00 정도까지만 해야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보면 어쨌든 여기서 한번 폭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여기서 한번 잘 보면 여기서 한번 폭 한번 튀고 내려왔잖아요. 저기가 24km 부분이에요. 샘플 레이트 부분 한번 항상 저기 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꺼지죠. 이제 엘리싱을 없애야 되는 는 들어오면 안 돼 해가지고 보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스텝도 쌓여야 된다고 위익하는 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줄이고 있죠. 얼마큼 줄이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보니까 검다게 내려가고 있죠. 마이너스 50까지도 줄이고 마이너스 60도 줄이고 있고 지금 한 28km 28km 될 거잖아요. 28km 되니까 이미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죠.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줄렁줄렁 해서 가다가 있잖아요. 보면 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보니까 이게 갈수록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되게 쓰레기예요. 나중에 한 70km 정도 가면 마이너스 60까지 올라가 이렇게. 이거 여기 사운드 디바이스 판매하시는 때 있던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전체를 다 성능의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파수 응답 있잖아요. 주파수 응답을 보면 10에서 이제 20kH까지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0dBRC 돼 있었죠. 그렇죠? 아까 그러면 2.4V였으니까 이거는 0.24V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사인 C입을 들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게 0.0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보면 뭐 똑같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확대해서 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1km에서부터 줄렁줄렁 되죠. 이게 아까 에일리싱 있잖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1km 좀 치고 있는 거죠. 아까 내가 40km 올라가면 1km 좀 부분 치고 있다. 그게 커진다고 그랬다. 다시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런 게 있고, 그 SNR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하면, SNR이 아까 0dBRG로 해가지고 되겠죠. 그렇죠? 그때 보면, 얘가 SNR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103dB 이렇게 나옵니다. 아웃풋 지터, 그래서 아까 패스밴드는 봤고요. 아웃풋 지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얘는 재밌는 게 분석을, 아까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지터로 분석이 들어가죠. 얘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오디오 시그널을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클럽만 보겠어. 클럽만 분석하겠어 있잖아요. 디지털로는 지금 아까 데이터하고 오디오 데이터하고 클럽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오디오만 보잖아요. 그렇죠? 오디오 쓰는 거 지금까지 봤잖아. 우리 뭐는 아니 오디오는 안 보고 아까 제로 프로싱 되는 지점에서 내가 이제 클럽만 분석해 볼게. 클럽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클럽 모드로 들어간 거 지금. 이게 그겁니다 지금. 지터 어널리시스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주면 지금 얼마 나오냐면 4.8mW 나오죠. 언제서 주파수가 얼마였냐 그러면 997Hz에서 그렇죠? 이거 나오면 아까 그 기준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케이블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점점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터 양을 있잖아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터도 997Hz 하나만 넣어줬는데 이게 보면 있잖아요. 막 이런 쓰레기 같은 이렇게 지터 같은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값이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터 양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대개 DAC 한번 보고 지금 ADC를 봤고요. DA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필요하시면 지금 얘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파일은 ASLC 토젠들에 내가 다 짜놓았어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갖고 와서 누르기만 하면 입출력만 맞으면 그대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맞추면 된다. 이 ADC, DAC의 인풋 게인만 아까 오토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거만 맞춰야 되겠죠. 진짜. 기계마다 다르니까 그 관계만 해가지고 딱 사놓고 나면 못하면 런만 누르시면 국제 표현들의 값이 쫙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내가 케이블 이런 것들 이상한 거 꼽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되게 약간 좀 헤비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 노트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트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장비들은 PC가 해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PC에서 연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PC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 번호가 있잖아요. AS17에 들어있는 번호예요. 뭘 받아들이는 번호인데요. 한 가지 보여주면 아까 디지털 뭐냐면 그 지터 성능을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제 반대로 얘를 이제 반대로 껴줘야 되겠죠. 해주고 이게 SPD에 몇 개. 이거 꽂으면 제가 자동으로 샘플에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옵티컬로 바뀌었죠. 48로 있습니다. 이 48은 누가 내주냐? 얘가 내줘요. 얘가 이제 마스터가 돼요. 이제 인제는 뭘 볼 수 있냐고 하면 이게 DAC의 대그 성능을 보는 건데 내가 있잖아요. 율로 있잖아요. 여기다가 막 지금 이게 되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지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AP가.
지터를 만들어서 클럭을 내가 막 낙서를 해버리는 식으로. 그래도 얘는 깨끗하게 나와주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냐 그러면 지터를 있잖아요. 1초에 80번 바뀌는 막 이렇게 바뀌는 지터 돼가지고 1초에 2만 번 바뀌는 지터까지 있잖아요. 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시그널을 저주파수, 중주파수, 고주파수 250, 그다음에 1000, 12K 3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좋은 것들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0까지 있잖아요. 주파수가 바뀌든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이게 지금 250Hz 줄 때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997Hz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12km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이제 확 올라가 버리죠. 조금 오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거 어쨌든 이 고주파수 음이 나올 때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12km처럼 그 트위터가 내리는 대역에서 있잖아요. 지터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주면 있잖아요. 확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덜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 한번 재봤거든요. 얘 재보면 요 밑에 내가 12km를 내주든 오디오를 미드레인지가 내주는 1km를 내주든 250을 우퍼가 250 내주든 간에 다 필률적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저건 좀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클릭이 좀 흔들리면 있잖아요. 특히 고주파수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크게 소리가 덜어진다. 그래서 고주파 소리가 먼저 나빠지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그 0dBfs가 나올 때 얘가 몇 볼트가 나오냐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 마이너스 20이잖아요. 마이너스 20이 6.73이니까 0dBfs가 나오면 얼마 정도 나오냐 그러면요. 6.7V가 나오죠. 얘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냥 풀 출력이 6.7V가 내릴 수 있는 대기니까. 그렇게 설계해놨다는 거죠. 그 이야기. 그럼 THD를 한번 볼게요. THD 플러스 N인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0dBfs 같은 경우는 THD 플러스 N이 얼마 나오냐고 하면, 저주파수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텝트 같은 경우는 저주파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제 고주파로 가면 빨리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마이너스 8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50Hz 이제 올라가셨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dB로 내리기 때문에 0dB로 내리면 아마 좀 더 잘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마이너스 80 정도 선이다. 지금 현재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요. 노이즈 레벨이 얼마냐고 하면 아까 70 마이크로볼트 나오죠. 그쵸? 아까 앰프 저기 얼마 나왔어요? 앰프가? 아까 10 마이크로도 나왔죠. 아까 벤치마크 이거보다 이게 훨씬 크게 나오죠. 그렇죠? 노이즈가 훨씬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SNR이 그렇게 안 좋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밴드 리플 한번 볼게요. 패스밴드 리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km부터 23km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되겠네. 이것도 줄렁줄렁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러지 줄렁줄렁 하고. 2.5km부터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0.1dB도 안 되는 게 뭐 당연히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뭐 이런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시그널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스탑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떨어집니까? 마이너스 4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한 마이너스 60 정도밖에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아까 거기서 이게 아까 이게 여기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줄렁줄렁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뭐 그렇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다음 또 여기 있어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드신 분은 바깥에서 받도록 하겠다. 준비를 해야 돼서요. 한 2시간 동안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